지난 시간에 그 사요 자력양성하고 치자본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강조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요 전체는 그 인간불공이고 역할불공이고 사회불공이다. 그래서 사요 전체를 그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그 인간불에 대한 불공, 또 인간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불공, 또 사회적 입장에서 불공, 이런 그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첫째 제시한 것이 자력양성이죠. 그래서 자력양성은 자기가 자기에 대한 불공이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공이다. 이 이제 인간 불공의 가장 기초고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자력을 세우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올리는 불공이거든요. 자기가 자기에게 올리는 불공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 불공을 통해 가지고 자력을 세워 놓으면은 자력이 선 사람과 자력이 서지 않는 사람은 자력이 서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죠. 자력이 선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게 되는. 근데 자력이 없는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 만약에 자력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말이죠. 자력이 없는 사람이 가정에 있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양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한 것이 치자본의의 불공입니다. 그래서 치자와 우자의 관계에서 우자들이 치자에게 어떻게 그 불공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그 치자불공의 이제 그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이제 타자녀 교육이에요. 타자녀 교육. 이거를 이제 지난번 시간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치자본의는 우자가 치자에게 올리는 불공이죠. 그런다고 하면은 타자녀 교육은 우자가 치자에게 올리는 불공이에요. 반대로 우자가 치자에게 올리는 불공을 교육이라는 불공을 통해 가지고 치자가 우자들을 불공해라. 이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타자녀 교육의 그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자본의하고 타자녀 교육은요, 상호 유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치자본의를 잘 하자고 하면은 타자녀 교육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타자녀 교육도 잘하도록 그렇게 서로 연결관계,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타자녀 교육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그러면요, 타자녀 교육의 강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요. 그래서 이 강령에서는요, 대종사님께서 과거 교육기관에 대한 것을 비판하시는 것이죠. 평가를 하세요. 과거 교육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는 교육기관이 편소했고, 첫째는요, 교육기관이 과거는 편소했다. 이렇게 편소했다 이 말은 교육기관이 별로 많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많지 못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타자녀 교육의 강령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한편으로는 편수했고 한편으로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교육을 했다. 이렇게 강령에서 지금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령에서는요, 교육기관을 그렇기 때문에 확장해야 된다. 이제 방법으로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교육을 하자. 이제 이거를 그 타자녀 교육의 강령에서 지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 볼 때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보신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문명을 촉진하는 가장 기초 작업이다.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는 기초 작업이에요. 그래서 교육 입국 그러죠. 교육 입국. 조직과 단체, 국가, 이 발전을 하자면 뭔가면요, 교육이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열 대단하죠. 세계에서 이렇게 교육열이 강한 데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말이죠, 교육열이 이렇게 강한 그 교육열에 바탕해 가지고 한국이 빨리 뭔가 하면 선진화가 됐다.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진화가 빨리 그냥 돼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요, 교육이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뭔가 하면 선진화의 길로 걸을 수 있는 가장 기초 작업을 교육을 통해서 했다. 자, 우리 교단에서도 뭔가 하면요, 3대 사업을 말씀하셨죠. 첫째 뭡니까? 교화죠. 두 번째 교육이죠. 세 번째 자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교육을요, 우리 교단에 3대 사업 중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만치 뭔가 하면요, 우리 교단도 대종사님께서 교육을 중시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 사업을 우리 교단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들을요. 이게 대단히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광대학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다니지? 학교 편안하게 안 다녀? 편안하게 다니지? 그런데 진짜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은요, 하여간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피를 말리는 그런 경쟁 속에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오기 전에 지금 지도교무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말에 CK21이라고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뭔 말이야?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창조적 한국 그러죠? 진짜 뭐 잘 모르는 것 같아. 교학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HK 있지? HK 들어봤어? HK는 뭔가 하면 휴먼 코리아. 휴먼 코리아. 이게 다 이름이 다 사업에 대해서 돈을 줄 때는요, 사업에 대해서 이름을 다 붙여갖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코리아는 뭔가 하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그 인문학 분야의 과제예요. 인문학 분야, 휴먼, 인문학.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며, 사람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 것인가. 이게 뭔가 하면 휴먼 코리아가 가는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광대학에서 HK 마음인문학 연구소
알고 있죠? 마음인문학 연구소를 지금. 근데 이번에 딴 것은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예요. 창조적 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한국을 만드는데 1년에 38억씩 5년간을 얼마를 주는가 하면요. 190억을 줘요. 대단하죠? 지금 190억을 따놓은 거예요. 5년간. 이렇게 말이죠.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우리가 투자를 하기. 근데 교단에서는 투자할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국가의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이걸 뭔가 하면 교육에다 우리가 원광대학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쏟아붓는다 이 말이죠. 근데 타전의 교육의 강령에서 대종사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교육이, 과거의 교육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거라. 이거를 지금 타전의 교육의 강령에서 대종사님께서 강조를 지금 하십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그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요.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을 대종사님께서 5가지로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5가지요. 첫째는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건장이 적었다.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건장이 적었다. 이거 첫째 이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교육의 중요성을 과거 세상은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에서요. 자, 그러면은 과거 교육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요, 조선조의 교육 제도를 압니까? 조선조의 교육 제도가 어땠는가? 자, 조선조의 교육 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조선조에는요, 공립학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향교, 맞아요. 향교가 공립학교예요. 조선조의 공립. 자, 사립학교. 서원. 야, 참. 서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교육하고 딱 연결되죠. 공립학교, 사립학교. 지금 학교가 우리도 둘이죠. 지금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공립학교, 국립이나 이거 아니면은 사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광대학은 어디에 속해요? 사립학교인 우리 원광대학은 지금 서원에 속한다. 서원에. 자, 향교가 왜 공립학교인가 하면요. 향교에 가면은 장의가 있습니다. 장의들이 뭔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공립학교의 교사예요. 공립학교 교사. 그것이 장의예요. 장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향교의 장의를 맡으면은요, 굉장히 뭔가 하면요, 영광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건 왜인가 하면요, 공립학교의 정식적인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육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가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장의가 되려고 말이죠, 빼져 있는 집안에서는요, 그 지방의 향교의 장의가 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출세를 위해서. 여기에 비해서 서원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죠. 도산서원 누가 지었어요? 도산서원. 택이 아니에요. 택이죠. 도산서원 가봤어? 너 가봤나? 도산서 안 가봤나? 가봤을 것 같다. 말이 그런 말 해야 되냐? 잊어버렸어? 도산서원. 그건 태기가 세운 학교거든요. 그 다음에 병산서원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건 누가 세운 거예요?
이러고 그게 아니지. 병산서원은 누가 세웠는가 하면요. 서해, 유성룡. 서해는 유명한 어느 때 빛이 나는 양반입니까? 임진왜란 때 서해가 쓴 임진왜란의 일기 있죠. 그것이 징비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국보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썼죠. 그것도 국보예요. 그래서 서해가 세운 사립학교가 뭔가 하면 병산서원. 근데 이 서원이 말이죠. 이제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서해가.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 뭔가 하면 학파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서원에서 나오는 학파는 뭔가 하면요, 태계 선생의 학파죠. 그래 되겠죠. 병산서원에서 나오는 학파는 뭔가 하면 서해 선생의 학파가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게 뭐로 발전하는가 하면은 당쟁으로 연결돼 버려요. 당쟁으로 연결돼 버려요. 당쟁. 그래서 서원의 철폐령을 내놓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조선조 말에 대원군이죠. 예. 대원군이 뭔가 하면 서원의 철폐령을 내갖고 서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거의 없앴어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서원들이 뭔가 하면요. 상당수 서원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게 조선조에는 상당한 사립학교, 서원이 난립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서원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학파가 조성돼서 학벌 간의 이 당쟁의 그 빌미가 여기에서 형성돼 갔다. 이제 이렇게 그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의 첫째는요,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건장이 적었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요, 교육 제도가 여자와 같은 하찮은 사람은 생애도 못 냈다. 여자 같은 사람들은 그 교육 제도 자체가 그 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 자체도 주지를 안 했다. 여자분들이 향교에 가갖고 공부했다 소리 들어봤어요? 여자분들이 서원에 가갖고 공부했다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여자분들이 과거 봐가지고 과거에 급제했다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이렇게 말이죠. 과거에는 완전히 말이죠. 여성들은 교육으로부터 배제당했다. 철저하게 배제당했다.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시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건 많이 달라졌죠. 오히려 여성이 훨씬 더 지금 남성보다는 지금 공부를 더 잘하고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말이죠. 뚜렷하게 지금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단도, 원불교 교단도 누가 발전시킨지 압니까? 지금의 원불교 교단을 발전시킨 분들요. 기초가 되신 분들. 여성교육자예요. 여성교육자예요. 그래서 초기 교단에요. 우리의 교육제도 이것은요. 사회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초기 교단의 우리 교육제도. 여성교육자의 교육제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말이죠. 원불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요, 원불교에 많은 사람들이 여성교육자들이 말입니다. 뜻을 가지고, 출가의 뜻을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가서 현재의 교단을 여성교육자들이 발전시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함 조목으로서는요, 개인적으로도요, 교육받은 사람은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다.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이제 받고 나면요, 자기가 받은 그 교육의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다가 베풀어야 한다 말이죠.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 이 말이죠. 받은 만큼.
근데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 적었다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와서 강의 왜 하는지 압니까? 또 이게 지금 이거 하는데 학생들 위주로만 강의하지 말으라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런 게 미국에서 교도들이요 인터넷으로 가지고 계속 듣는데요. 근데 너무 학생 위주로 강의를 한다. 나보고 이제 그런 지금 피드백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 위주로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이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을 듣는 교도들도요. 자기가 교육을 받았으면은 먼저 받은 만큼의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베푸는 그런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다. 이거를 이제 지적을 지금 대종사님께서 세 번째로 지적을 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언론과 통신기관의 불편을 지적하셔요. 언론과 통신기관의 불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육을, 타자의 교육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 자체가 언론과 통신기관이 불편했기 때문에 확산이 잘 안 됐다. 이거를 이제 지적을 지금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다양하죠. 지금은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미디어를 가지고 지금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적 사항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함 제목의 다섯 번째는요, 유산자와 무산자의 결함을 지적하. 유산자와 무산자. 자, 여기서 이제 유산자, 무산자. 유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뭔가 하면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무산자는 뭔가 하면요, 재산이 없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보면요, 이제 재산은 있는데 가르칠 자녀가 없어요. 이런 사람 있겠죠? 가르칠 자녀가 없어요. 재산은 많이 있는데 가르칠 자녀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가르치려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하면요, 머리가 못 미쳐요. 머리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못 미치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한번 쏟아붓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다. 유산자. 근데 무산자는요, 재산은 없는데 자녀는 있고요, 머리도 있어요. 근데 이걸 키워내면은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인재가 될 수가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많이 이게 지금 이 자체가 개선이 됐다 그럴 거예요. 이게 개선이 됐습니다. 저런 유산자와 무산자가 가지고 있는 결함 조목이요, 많이 개선이 됐는데, 내가 예를 들게요. 우리 교단에서요, 활산장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활산. 이게 지금 어딘가 강남교당에 정성건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만드는 장학회, 활산장학회. 하고 당신이 기업을 하셔요. 기업을 하셔갖고 돈을 모았어요. 세법 돈을 모았으니까는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뭔가 하면요, 사회적으로 머리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활산장학회. 우리 교육자들도 아마 여기에 상당수가 석박사 과정을 하는데 이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뭔가 하면요, 감산장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감산장학회. 감산 누군지 아십니까? 늘 모르지. 이런 유명한 교수님들도 좀 알아놔야 된다니까. 학생들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감산 고문기 종사님. 감산 고문기. 이분이 뭘 하신가 하면 일정 실업을 하셔. 자기가 하는 회사 이름이 일정 실업이에요. 그래서 이 일정 실업을 하시면서 그 일정 실업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말이죠, 감산 장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들을 선정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사해 가지고 앞으로 그 국가와 사회에 말이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산 장학회. 그래서 이런 그 개인의 장학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유산자, 다시 말하면, 예, 저 위에서 지금 지적하셨잖아요. 유산자, 무산자에 대해서요. 이 유산자들이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타전의 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생겨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요, 타전의 교육의 조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요. 자, 조목에서는요, 간단해요. 내 자녀, 남의 자녀 구별 말고 몇 사람이든지 힘 미치는 대로 가르치자. 이게 내 자녀, 다른 자녀, 다른 사람 자녀, 이걸 구별하지 말자. 구별하지 말고 힘 미치는 대로 가르치자. 이것이 타자녀 교육의 조목이에요. 그래서 힘 미치는 대로 본인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육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자. 이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국가와 사회에서 교육기관을 널리 설치하자. 근데 이거는요, 지금은요, 너무 널리 설치해버려가지고, 이제는 뭔가 하면요, 학교를 구조조정을 해요.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이강래 교수님 오셨는데,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그거 지금 1년에 38억씩 5년간 190억을 받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190억을 받. 그럼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교육기관을 우리가 설치를 해놓으면요, 이것을 널리 설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은 너무 교육기관이 많으니까 교육기관 자체를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정리해 나가. 그래서 정리해 나가는데 그 지금 조건이 뭔가 하면요, 학생을 몇 프로 줄였다 하는 것도 조건에 들어가더라고요. 학생을 몇 프로 줄였다 하는 것도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면요, 교육기관 자체를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단이나 사회, 국가, 세계에서 타전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그 공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널리 대우를 해주자. 타전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국가와 사회에서, 교단에서 말이죠, 타전의 교육 실천을 잘하는 사람을 포상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자. 널리 대우를 해주자. 이제 이렇게 저 조목을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타자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자녀 교육이 왜 필요하냐? 필요성. 첫째는요. 타자녀 교육의 필요성의 첫째는요. 진리는 가르친다. 진리는 가르치요. 진리의 가르침이 보입니까? 진리의 가르침. 진리는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요. 진리는요. 이 모습과 운동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모습과 운동. 진리는요. 가르치는데 뭐로 가는가? 모습, 모양, 모양과 운동, 움직임.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요. 항상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이거 이해갑니까? 아니 이런 모습들 지금 또 산에 가면은 지금 나무가 지금 한참 여름이 되니까 지금 이제 녹음이 우거졌죠. 가을 되면은 단풍 들죠. 겨울 되면 다 떨어지죠. 봄 되면 또 새싹 나죠.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진리의 자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모든 존재, 시각에 들어가는 모든 존재는 뭔가 하면요. 진리의 자기 표현이다. 그 모습, 모양을 통해 가지고 진리, 내가 이런 것이다. 이론상의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진리가 움직이잖아요.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움직이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이게 또 풍운 우로상설.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진리의 순환하는 이치 아닙니까?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진리는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 자기 표현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그래서요, 법신부는 뭔가 하면요, 이런 시시각각, 순간순간 말이죠.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의 주체자다. 주체자.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법신부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말이죠.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자기화한 거예요. 자기화해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가르침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이 분이 바로 뭔가 하면 성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가르침을 통한 후진 양성입니다. 인간 행위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것. 인간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교수님들은 굉장히 복 많이 짓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치시니까요. 계속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인간의 행위 중에서 보람이 있다 하는 행위. 인간은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보람 있는 행위가 뭔가 하면 가르치는 행위다. 잘 가르치는 행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필요성의 세 번째는요. 3세 인과 이치로 볼 때 잘 가르쳐 놓으면요. 자기가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자기에게 온다. 교육받을 기회가 자기에게 온다. 잘 가르쳐 놓고 나면요. 그 가르침의 인과이치에 의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 놨잖아요. 그러면 인과이치에 가지고 언젠가는 말이죠. 내가 교육받을 기회가 나에게 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다음 생에는 교육받을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 안 그래? 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여간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인과 이치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가르쳐 놓으면요, 어느 때 어느 곳에 가서 내가 가르침을 받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하면요, 타자녀 교육을 이 세 가지 필요성 때문에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타자녀 교육의 방법, 실제적으로 방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째는요, 물질적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도움을 주자. 물질적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도움을 주자. 이것이 타자녀 교육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간 저는 그래요. 1년 지나고 나면요, 연금 타고 이제 했는 데서 연말에 돼가지고요, 우리 교정원에 각 사업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사업회, 뭐 교화사업회, 뭐 후생사업회, 뭐 이게 재정사업회, 뭐 사업회가 다 있어요. 그 사업에다가요, 하여간 얼마씩이라도 매년 조금씩 냈어요. 제가요. 안 빠지고 계속 냈어요. 그래갖고 지난번 교육부 무엇에서 보니까 내가 상당히 그래도 랭킹 미디어에 올랐더라고. 뭐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내니까, 조금씩이라도 내니까. 여러분도요, 지금 교육에 앞으로 나간다든지 해가지고 연금 타가지고 다 쓰지 말고 조금씩 저축해가지고, 그러면 특히 교육사업에다가 말이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이것이 타자녀 교육의 그 실천 방법의 첫째다.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직접 가르치는 불공을 하자. 직접 가르치는 불공을 하자. 자, 그러면 직접 가르치는 불공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째는요, 직접 가르치는 불공을 하는데, 첫째는요, 언어로 가르쳐.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지금 내가 언어를 통해서 하죠?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요, 행위, 실천이죠.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가르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문장, 글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것은 뭐 서적, 칼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글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이 뭔가 하면 신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법. 이건 뭔가 하면요, 치사와 처세, 치사하고 처세하는 거, 이걸 통해서 뭔가 하면요, 가르치는 거예요. 치사와 처세. 자, 이제 방법을요, 제가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가 없어요. 이 네 가지 방법을 우리는 말이죠, 교육을 가르치는 불공. 그래서 타자녀 교육은 지자 본인은 뭔가 하면요, 배우는 불공이죠. 배우는 불공. 다른 말로 하면 서성 삼는 불공이에요. 지자 본인은요, 서성 삼아주는 불공. 서성 삼아주는 불공. 창교 서성 삼는 사람 있어? 아버님? 그렇지. 아버님한테 잘 배워야 돼요. 서성 삼는. 그러니까 치자 본인은 배우는 불공인데 서성 삼는 불공이거든요. 근데 타자녀 교육은 반대로 뭔가 하면요, 가르치는 불공이고 제자 삼는 불공이에요. 제자 삼는 불공.
그래서 이 5가지를 내가 오늘 지금 타자교육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간접적 방법인 물질로 말이죠. 교육기관에 도움을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로, 행위로, 문장으로, 신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불공을 행하는 것, 그것이 타자녀 교육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리는 말이죠. 가르치는 불공을 하자. 그래서 이 가르치는 불공은요, 지자가 우자 있게 하는 불공이에요. 지자가 우자 있게 하는 불공을 이렇게 가르치는 불공으로 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타자녀 교육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